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켓펀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루마퓨전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볼륨을 잡는 방법과 색 보정을 하고 또 러트를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러트를 입히고 색 보정을 하는 부분이나 볼륨 레벨을 잡는 부분은 마지막에서 많이 하는 후반 작업인데요. 왜 이걸 이렇게 빨리 하게 되냐면 루마퓨전에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는 일단 가장 큰 단점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같이 위에 이렇게 얹을 수 있는 바라던가 아니면 클립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 클립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컷 편집을 다 잘라서 하고 나면 거기에 뭔가를 일괄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도비 프리미어는 제가 사용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파이널 컷에서는 작업을 하고 나서 클립을 다 드래그 한 다음에 클립으로 묶어주면 전체 클립이 하나가 돼서 거기에 이제 이펙터를 적용을 하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된다던가 볼륨을 조정을 하면 일괄적으로 다 조정이 되는데, 이 루마퓨전에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클립으로 묶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고, 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원래 색 보정을 할 때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바를 얹어서 작업을 하거든요.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도비 프리미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루마퓨전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기능이 없어서 색 보정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먼저 클립에 묶어준 다음에 컷 편집을 하고 마지막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클립별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후반부에 하는 작업이고 약간 어려운 강의가 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지금 할지 아니면 나중에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뒤에 작업할 때 꼬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담이지만 루마퓨전의 또 한 가지 단점은 루마퓨전에서는 제공되는 트랜지션밖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근데 그 개수가 또 많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루마퓨전을 써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핫한 분이죠. 윽튜브님이나 아니면 뭐 김덕배님 같은 스타일로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영상의 편집은 오히려 루마퓨전이 파이널 컷보다도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밖에 나가서 장면이 계속 변하는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들은 중간중간에 컷 편집도 많이 해야 되고 묶었다가 풀었다가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루마퓨전보다는 파이널 컷이나 어도비 프리미어를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쨌든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루마퓨전을 열어주시고요. 자,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아래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프로젝트 제목도 이렇게 정해줍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할 건지는 본인이 이제 촬영한 거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되겠고, 16:9 그대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죠? 혹시나 프로젝트의 설정을 바꾸시고 싶으면 여기 오른쪽 위에서 프로젝트 설정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파일을 임포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임포트한 파일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불러올 건데요. 시간 순대로 불러오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들을 불러왔습니다. 자, 총 파일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사실 이 영상들은 오즈모 포켓으로 촬영한 거여서 볼륨 크기가 거의 일정하긴 한데, 실제로 촬영을 하다 보면 볼륨 크기가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륨을 만져줘야 되는데요. 이쪽 볼륨이 좀 작고 이쪽 볼륨이 좀 크죠. 자, 개별 볼륨을 만지는 방법은 이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볼륨에서 적절히 맞게 내려줍니다. 한 7 정도로 해볼게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여기 오늘 무슨 박싱데이라고 해가지고, 자, 거의 비슷하죠? 이것도 볼륨을 한 4 정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충 귀로 들은 다음에 맞추시고, 일단 렌즈가 엄청 큽니다. 뒤에 게 좀 크죠? 뒤에 것도 조금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전체 파일을 묶는 기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파일을 하나 뽑습니다. 저는 이걸 4K로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FHD 설정으로 해서 제가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으니까 24프레임으로 해서 품질은 항상 최고 품질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설정들은 따로 안 건드리셔도 되고 렌더링을 해줍니다. 그러면 영화 작성 중이라고 하면서 파일이 작성이 되죠.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나면 최근 추가한 항목 제일 끝에 방금 렌더한 파일이 나옵니다.
자, 방금 뽑은 파일이 맞죠? 그러면 여기 지금 만들었던 것들은 다 삭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방금 뽑은 파일을 옮겨와 주면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 유튜브에 올리면 볼륨이 작습니다. 말소리가 잘 안 들린다거나 내 동영상이 다른 사람들보다 말소리가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피크를 치지 않는 선에서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에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레임 맞추기, 이제 여기 스피드 램핑하는 속도 및 뒤로 돌리기, 그리고 오디오 관련 항목, 그리고 컬러 그레이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인데요. 일단 오디오 쪽으로 가주셔서 이쪽에 보시면 오디오 효과들이 있는데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밴드 패스 필터, 연기, 왜곡, 다이나믹 스프레스,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것은 여기 제한기입니다. 제한기. 사실 영어로는 리미터라고 해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제한기라는 말보다는 리미터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이펙터는 무슨 일을 해주냐면 제한기니까 말 그대로 제한입니다. 제한을 어디를 걸어 두는 거냐면 0dB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겁니다. 리미팅 어마운트, 여기에 0dB로 해두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볼륨이 0dB를 넘지 않습니다. 사실 0dB를 넘는 부분이 우리가 왜 오디오를 듣다 보면 어떤 오디오는 되게 불편하고 찢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다 0dB를 넘으면서 피크 치기 때문에 스피커의 한계치를 넘어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리미터라는 이펙터를 걸어주시면 0dB를 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편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왜 이 0dB 제한기를 걸어주냐? 이 제한기를 걸어놓고 볼륨을 올리는 겁니다. 자, 여기 프리 게인이라고 보이시죠? 어택 타임이랑 릴리즈 타임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너무 디테일해지니까 프리 게인을 올려주면 됩니다.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소니의 이사금 렌즈랑 시그마 35mm 렌즈랑 고민하다가 그냥 세일하길래 사려고 했는데 그지 같아서 안 사려고요 이제. 자, 소리가 점점 커지죠. 소리가 커지면 깨지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제한기로 여기 리미트를 걸어놨기 때문에 0dB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최고로 크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또 그건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만져주셔야 소리가 듣기 불편하지 않은데, 이렇게 너무 많이 프리게인을 올려버리면 소리가 전체적으로 다 커서 깨지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서 8 정도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7에서 8 사이? 딱 8이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7에서 8 사이 정도로 걸어주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프라인으로 사면 뭐 더 싸기. 자, 이런 것들은 이게 맞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다른 파일들을 한번 들어봅니다. 보통 대부분 이 대형 유튜버들은 이런 걸 다 만져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로 잡을 때는 좀 유명한 유튜버들 영상을 들어보는 게 좋겠죠. 제 생각에는 프로듀서 DK님이 작곡가시니까 이런 쪽에 신경을 쓰시지 않을까 싶어서 볼륨 레벨의 어떤 레퍼런스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오늘도 아무 말 시간이. 자, 이 정도의 볼륨이죠. 하고 다음 품도 주고 한다 해서 오늘 토요일인데 볼륨이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 된 겁니다. 이제 이 정도에서 볼륨은 작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한 번 더 색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색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파일들은 다 이제 한 군데 빛의 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색 보정을 할 때는 구역을 크게 덩어리로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지금 야외죠. 사실 이 정도면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실내로 들어가니까 좀 어두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잘라주고요. 또 야외로 나왔죠. 그러면 야외로 나온 부분에서 또 한번 잘라줍니다. 자, 사실 저는 대충 자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빛의 양이 다른 부분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안 자르셔도 되는데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랐고요. 이 세 군데를 덩어리로 크게 색 보정을 따로따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루마퓨전을 거의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들만 루마퓨전으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로 묶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일단 밝기라던가 아니면 야외에 막 여러 군데에서 촬영을 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을 3번 하면 되는 거겠죠. 3개로 나눴으니까. 자, 요걸 다시 더블 클릭 해주시면 여기 제일 오른쪽에 컬러 그레이딩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색 보정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루마퓨전에서 지원하는 이런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다, 그리고 깜빡했는데 사실 아이폰으로 찍은 동영상이나 뭐 캐논 바디들 일반 동영상으로 찍은 영상들은 사실 색 보정 거의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분들이 굳이 괜히 어렵게 색 보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카메라 자체 색감도 굉장히 훌륭하게 나오니까, 만약에 골치 아프게 막 색 보정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루마퓨전을 그냥 가족들 영상 편집해주고 뭐 유튜브 업로드용이다, 이 정도만 하실 분들은 이 색 보정 부분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소니
소니 바디에서 S로그로 촬영을 했다던가 아니면 후지 바디에서 이터나나 F로그, 캐논 바디에서 C로그 뭐 이런 로그 파일들로 촬영을 했거나 아니면 색보정에 조금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눌러봅니다. 다 분위기가 다르죠. 근데 저는 이 프리셋 보고도 굉장히 놀란 게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차가운 느낌으로 겨울이니까 해보도록 할까요? 파란색 계열이 좀 차가운 느낌을 주겠죠. 자, 지금 너무 파랗죠. 너무 파라니까 밝기를 조금 올려주고 대조를 조금 낮춰주고 채도도 조금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빼주도록 할게요. 조금 넣어주고 하이라이트 조금 올려주고 제가 지금 촬영한다고 비스듬하게 보고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간단하게 만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이 러트도 지원을 하는데 이 러트라는 부분은 컬러 프리셋을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컴퓨터에서 만들어 놓거나 다운받은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 클릭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서 따로 저장을 해뒀거든요. 이 중에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러트를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돈 주고 구입을 한 건데 골드러쉬라고 굉장히 이게 진하게 나와서 좋아하는 건데 자, 이름답게 되게 골드 하죠. 자, 그 다음 다른 럿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서 다이아몬드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럿인데 자, 이렇게 럿을 적용하거나 색 보정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원본보다 너무 많이 변했다 싶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분위기는 좋은데 조금만 덜 변하고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싶은 경우가 있을 건데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하면은 색감이 지금 너무 떠버렸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 혼합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적용 값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파란 느낌을 주면서 원본하고도 또 이렇게 섞을 수가 있죠. 이게 영어로는 블렌드라서 다들 블렌드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여기 안에서는 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컬러 프리셋에서도 이런 것들 다 하고 나서 아래쪽에 혼합이 있습니다. 적절히 분배하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색감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도 또 작업을 해줘야겠죠. 적당히 해주시고 또 마지막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물론 다른 걸 적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색감을 어떻게 만졌는데 이게 되게 마음에 든다 이렇게 그러면 이 프리셋을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장을 하는 방법은 여기 별 표시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효과 프리셋 저장이라고 해서 내가 만든 프리셋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별표에서 언제든지 불러서 다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삭제할 때도 길게 누르시면 옆에 나오기 때문에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전체 파일에 다 색 보정을 마무리를 했으면 다시 한 번 더 뽑아줍니다. 최고 품질로 해서 렌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렌더가 끝나고 나면 아까처럼 똑같이 또 이 파일들도 삭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방금 뽑힌 파일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자, 이러면 색 보정한 영상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볼륨도 맞춰줬고 색 보정도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컷 편집을 하고 여러가지 효과들을 적용한 다음에 마지막에 특별한 색감을 주고 싶은 개별 파일들만 따로 색 보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 색 보정에 관한 부분은 사실 좋다 나쁘다는 있을 수 있어도 이게 맞다 틀리다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색 보정에 관한 부분은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또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외국의 어떤 좋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지금까지 로켓펀치였고요. 3편에서 만나요.